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또 무사히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갑자기 정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혼자 가는 그 길보다 함께 손을 잡고 갔을 때 훨씬 더 우리는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주위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축일주 계절별 특성과 정축일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의 12운성의 모습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축일주는 첫 번째 식신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자, 식신을 낳고 12운성 묘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식신을 낳고 묘궁에 들어가고 정축이라는 자체가 또 백호살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뭔가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조금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조금 예측이 됩니다. 자, 백호라는 이 자체와 묘궁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살아가는데 어떤 아픔이 우리가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축 자체는 축토라는 굉장히 차가운 동토 위에 정화라는 촛불을 간단하게 불빛을 이렇게 살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축의 마음은 얼마나 삶에 대해서 애절하고 간절한지 이 일주의 모양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정축 자체가 정화라는 자체가 촛불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정화가 우리의 각각의 간지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간에 있을 때, 천간의 연간에 있을 때 또는 월 또는 일, 시에 있을 때 어떤 나의 인연들이 촛불을 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약간의 암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정축일주 자체는 본인이 일간에 정화라는 이 촛불을 이렇게 딱 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촛불을 켜고 이 축토라는 아주 힘든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동토라는 이 힘든 땅에서 촛불이라는 하나의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호살이라는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하늘을 향한 마음, 이 어떤 신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라는 자체가 방향으로 보면은 북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쪽 자체가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산자들의 방향이 아니고 사자들의 방향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촛불을 하나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뭔가 종교적인 인연 또는 영성의 공부라든지 철학의 공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토라는 자체를 일지에 내가 가지고 있든지 또는 축토를 월지에 가지고 있든지 또는 사주의 어느 지지에 가지고 있든지 간에 축토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종교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축이라는 자체가 뭐 축액성이다라고 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통과 어떤 몸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찾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특히나 일지나 월지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종교와의 인연이 강하고, 아니면은 다른 지지에 타지에 축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그런 어떤 종교와의 인연이 상당히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지 월지에
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종교적인 부분과 이 영성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분명히 틀었을 때 살아가는 삶이 행복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축일주 자체가 자, 묘궁의 식신의 백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화개살에 자, 묘궁, 자, 식신의 백호. 자, 그래서 남녀 모두 종교에 심취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포인트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자, 정축 자체가 스스로 축토라는 이 동토 속으로 자자인묘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자자인묘가 된다라는 것은 백호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스스로 자자인묘의 에너지 어떤 운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런 일이 잘 생기다라는 거죠. 예상치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런 어떤 사건, 사고, 건강이나 나와의 어떤 인연들, 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에 연루가 잘 되고 건강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안 좋은 어떤 병에 걸린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급격하게 갑자기 생기는 자,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공부하시면 좋겠고, 자자인묘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 사주의 기운이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 부분에서도 어떤 병의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를 겪는다든지, 자, 이름으로써 우리는 정신적인 우리의 질환이 발동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면 사람은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함께 망가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니까 결국에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은 우리를 그 하늘의 그 방향 쪽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함으로써 그쪽으로 인도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백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특히나 지지에 내가 형이나 충을 만약에 또 백호를 가진 데다가 형살이나 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그 형을 자극하는 날이라든지 또는 그 충이 어떻게 일어나는 자, 그런 어떤 해나 그런 대운을 만났을 때 이분은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나 백호를 가진 분들이 나란히 일주 자체가 내가 백호를 가지고 있고 일주가 강하신 분들, 내가 강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충살이나 형살이 일어났을 때, 자, 그때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된 나의 자식이라든지 나의 배우자라든지 나의 형제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나 말고 대신 이제 이렇게 인연들이 어떤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백호를 가지고 내가 신약하다 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백호의 충이나 형을 내가 맞이했을 때, 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건 사고에 내가 노출이 되더라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것 하나 둘 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고 내 가족이 당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정축 일주는 신에게 많이 이렇게 기일을 많이 하고 많은 어떤 선을 행했을 때 나의 삶에 어떤 걸어가는 길에서 많은 인연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회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운성의 정축 일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의 모습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면, 자, 지장간 속에 계수와 신금, 기토가 이렇게 암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수라는 편관, 자, 그 다음에 신금이란 편재, 자, 기토라는 식신입니다. 자, 지장간 속에 관, 재, 식이 다 들어있죠. 자, 남자라고 칠 때는 관이라는 자식, 자, 재라는 여자, 자, 식신이라는 자, 나의 처갓집 또는 나의 먹고 살고자 하는 나의 어떤 몸, 노력.
자, 어떤 생활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아이디어들, 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과 아내가 이렇게 딱 들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그 다음에 시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자식이 이렇게 식신 자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장간 속에 특히나 일지에 이렇게 남편이라든지 자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는 지장간 속에 아내, 자식을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연애를 빨리 한다,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식을 낳는다, 또는 혼전에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성에 빨리 눈을 뜬다, 또는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성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어떤 힘들어지는, 자, 그런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수라는 관성을 한번 보게 되면 편관입니다. 자, 정축일주에게 개수라는 관성은, 자, 묘궁의 대로 이렇게 12운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묘궁의 대라는 것은, 자, 남자 입장에서 관이라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묘궁의 대라는 것은, 자, 뭔가 내 자식이 굉장히 뭐 활동적이고 밝고, 자, 이런 어떤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묘궁의 대라는 것은 어떤 묘 속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은 자식이 어떤 몸이 안 좋다, 또는 자식으로 인한 말 못할 고통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식 덕이 좀 약하다, 남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관이라는 게 정축 일주에게 여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관이 남편이 됩니다. 자, 남편이 묘궁의 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자, 똑같습니다. 남편으로 인한 말 못할 고통, 남편으로 인한 어떤 나의 인생에 큰 좋지 않은 어떤 역할들, 자, 이런 식으로 남편과의 인연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남편이 또는 남자 입장에서 나의 자식이 묘궁의 대라는 에너지를, 자, 업상으로 대체를 했을 때 굉장히 묘나 대나 뭐 양이나 새나, 자, 이 진술충매의 에너지들을 가진, 자, 이런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인연이 깊고, 또는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군을 정했을 때 굉장히 강한 직업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 자, 그래서 군, 검, 경찰, 또는 뭐 활인 중에서도 의사, 아니면 간호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심리 상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일에 만약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식이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가졌다라고 할 때는, 자, 이 에너지, 이 기운을 내가 업으로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살아간 삶에서, 자, 이런 어떤 아픈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업을 정할 때도 참고를 많이 했을 때, 나도 그 속에서 굉장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일을 동시에 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는 재성입니다. 자, 신금이라는 재성은, 자, 묘궁의 양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내 아내인데, 자, 내 아내가 묘궁의 양이다라는 것은, 자, 묘궁 자체가 일단은 뭔가 인연관계에 조금 불운한,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묘궁의 양으로 내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양이라는 치료받는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요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묘궁의 양으로서 굉장히 여자가 아픈 여자, 또는 이 여자로 인해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자, 그런 어떤 일들, 또는 실제로 너무 많이 아파서 여자와 사별을 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재성의 어떤 인연적인 남자 입장에서 모습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 진술충미를 일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 이 토라는 에너지가 또 하나의 어떤 금전적인 돈을 모으고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토라는 에너지가 금고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런 어떤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유하고 남다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인연적인 모습에서 보면 일지에 특히나 진술충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인연으로 인한 고통 또는 이별 또는 사별들이 굉장히 나의 인생에 눈물로서 이렇게 다가오더라라는 것도 동시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라는 식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식신입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자식입니다. 식신. 굉장히 특히나 정축은 일제의 식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입니다. 자, 자식 일에는 정말 손발 다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로 대단한 어머니, 모성이 식신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의 배우자 궁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자식은 남편보다 더 우선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 이 식신의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식상의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자, 정관, 관의 에너지를 이렇게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자, 특히나 남자하고 인연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운성의 기운을 보게 되면 식신이, 기토, 식신이 묘궁의 묘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묘궁의 묘다라는 것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자식. 자, 묘라는 자체도 굉장히 어두고 캄캄한 곳에 숨겨두고 파묻는 것인데, 자, 묘궁의 묘를 또 나왔다. 파묻고 파묻고 또 파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슴 속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한이 서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으로 인한 한이 가슴 깊은 곳에 서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어떤 고통, 자, 유산 낙태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은 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식으로 인한 말 못할 정말 큰 고통이 한이 서려져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장간석이 없는 인연들, 자, 간목, 을목, 인성을 이렇게 한번 12운성의 기운을 보게 되면, 자, 간목이라는 에너지, 뭐 내 사주에 간목이 있을 수 있고 을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갑을목 다 없는데 운에서 갑을이 분명히 올 수가 있겠죠. 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정인이 되겠네요. 자, 간목의 인성은 묘궁의 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묘궁의 대라는 것은, 자, 묘라는 궁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두뇌를 쓰는 일에서 자, 일가견을 보이더라라는 거 살을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묘라는 이 궁에 자, 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머리 쓰는 일, 두뇌를 쓰는 일, 자, 이런 일에서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공부로서 또는 특수한 어떤 자격증을 내가 따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축일주는 자,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자,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 공부로서 뭔가 특수한 자격증을 따서 아니면 종교 영성과 철학과 관련된 아니면 심리와 관련된 자, 이런 어떤 특수한 나만의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운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을목이라는 편인입니다. 편인의 인성을 보게 되면 묘궁에 새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묘궁의 새라는 것도 대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축일주는 인성, 갑을목, 자, 인성을 통해서 인생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인성이라는 어머니의 어떤 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인성이라는 어떤 부동산 관련된 자, 특히나 지지에 축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 인성이라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정합니다. 화라는 에너지. 자, 비견급제, 형제, 나의 자매들. 자, 어떤 모습으로 정축에게 다가와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병화가 올 수도 있고 정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에 없더라도 우리는 뭐 꼭 만나게 돼 있죠. 자, 비견급제. 자, 병화라는 에너지가 12운성에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병화라는 급제. 자, 형제, 나의 자매. 자, 급제라는 것이 나를 좀 어떨 때는 굉장히 내가 신강할 때는 내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급제라는 것이. 자, 그런 형제가 나에게 꼭 붙어 있다. 자, 그렇게 따질 때는 자, 묘궁의 양이기 때문에 자, 이 양이라는 것은 12신살 천살이 들어갑니다. 하늘이 주는 운명적인 하나의 숙제다. 자, 그래서 이 형제에게 뺏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의 것을, 본래 우리 형제의 것을 나눈다. 내 것이 아니고 내한테 왔다라는 거죠. 내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형제에게, 형제 자기 것을 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가시면은 살아가는 내내 마음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잦아들고, 공부를 통해서, 영성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인생인가, 정말 참 인생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내가 어떤 업을 씻어내는 하나의 큰 어떤 공부 대상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라는 비견입니다. 비견의 우리 형제 자매인데, 급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내가 많이 뺏기고 약탈당하는 느낌이라면, 비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누기는 나누지만 형제라도 동업자적인 느낌에서, 자, 그런 어떤 형제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고 할 때는. 자, 그래서 이 형제는 자, 묘궁의 묘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비견의 형제조차도 어떻게 보면 급제처럼 내가 도와줘야 되는, 뭐 병약하거나 삶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라든지, 아니면 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제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정축에게 형제라는 자체는 나의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숙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정축이 봄이라는 계절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봄이라는 인묘진의 계절을 만났을 때, 자, 인이라는 인성으로, 특히나 축토라는 굉장히 동토에 이렇게 화기가 뺏겨버리는 상황인데, 자, 인월의 인성을 이렇게 만남으로써 굉장히 인목이라는 자체가 정화의 화기를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도 명석하고 두뇌도 좋아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묘월이라는 이 묘목 자체는, 자, 쓴목으로서 또 인생의 기운, 화기를 이렇게 또 빼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목하고는 조금 또 다른, 자,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인목이 없고 묘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인성은 예를 들면 뭐 어머니의 덕이 없다, 부모의 덕이 없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내가 볼 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결과가 너무너무 더디게 나오고 한참 오래 뒤에 이렇게 나온다. 뭔가 가는 길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 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묘월을 만났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목과 묘목의 차이는 확실하게 같은 나무지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토라는, 인묘진의 진토라는 진호를 만나게 되면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축진 파사를 이렇게 만나버립니다. 자, 정축 백호가 파라는 축진 파사를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백호의 기운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백호의 기운을 파살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뭐 백호 충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으로 인한 힘든 어떤 일들, 자, 이런 일, 또는 건강으로 인한 수술수, 특히나 이 토가 이렇게 충을 일으키다 보니까, 자, 뭐 장기 또는 나의 허리 쪽, 자, 이런 식으로 비위장 관련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운도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정축일주가 만났습니다. 4옴이라는 계절인데, 자, 4월을 만났다, 4화라는 에너지를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사유축, 반합을 이룹니다. 금기가 왕해지는 계절입니다. 자, 화극금으로서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고, 자, 제국, 사유축, 금국, 제국이 지금 반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겁재라는 사화라는 겁재라는 자, 이 에너지가 금으로서 금국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자, 화급 위재가 됩니다. 자, 겁재라는 예를 들면 도둑이 자, 나를 도둑질, 내 것을 도둑질 해가는 역할, 나쁜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덕을 주는 역할로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화급 위재.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축이 신강하다, 나의 사주 자체에 화기가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4월을 만났을 때는 자, 이 어떤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축이 아주 신약하고 나를 도와줄 에너지가 없고 뿌리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금국이 반합을 이뤘다, 사유축, 자, 반합을 이뤘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화라는 에너지가 금을 재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금의 강한 기운에 화기가 파묻혀버리는, 자, 화기가 꺼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해석을 굉장히 몸에 어떤 병이 생겨서 굉장히 힘든 어떤 나날들을 보낸다, 또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이라는 계절입니다. 5월의 계절을 자, 이렇게 정축이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정축의 백호라는 이 에너지와 묘궁이라는 이런 어떤 에너지들, 자, 그리고 5월이라는 것은 추고 원진 기문사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문과 원진의 영적인 어떤 기운들이 백호와 이 묘라는 이런 에너지들과 함께 합쳐짐으로써 굉장히 꿈을 자주 꾼다든지, 꿈이라도 악몽, 자,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꿈들, 자, 또는 어떤 불면증에 시달려서 계속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또는 어떤 신병에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환청이 이렇게 들린다든지, 또는 환시가 보인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기문의 원진의 에너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계절을 보겠습니다. 신유술월입니다. 정축일주가. 자, 정축일주가 신유술월에는 자, 특히나 이제 이 임목, 묘목, 목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목의 기운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 축토라는 이 에너지도 축 중에 이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을에 어떤 금의 계절을 만나다 보면 토라는 기운이다라기보다는 금의 기운으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금기가 굉장히 왕해지는 계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인성, 자, 목의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굉장히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점수도 안 나오고 뭔가 결과가 영 이렇게 시원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공부 쪽으로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기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둘 다 아이에게도 그렇고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을이라는 것은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자, 재라는 에너지 자체가 식신과 재가 우리의 어떤 몸적인 부분, 자, 어떤 우리의 그런 건강적인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재가 강해진다든지 식신이 왕하다라고 할 때는 자, 체육이라든지 예체능 쪽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렇게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술 월에서 6월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유축, 사유축 또 반합을 이룹니다. 합금이 되어서
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축 일주가 남자다라고 보면은 자, 금이 강해집니다. 재성, 여자의 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내가 사주가 신약하고 운이 좋지 않게 흘러갈게 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내리막을 타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뭐 사업이 내리막을 탄다든지 뭐 몸이 갑자기 많이 아파진다든지 자, 이런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은 자, 결혼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자로 인해서 아니면 여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에너지가 나에게 그때는 좋지 않은 역할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정축일쪽 해자축 월을 만났습니다. 자, 일제 축토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해도 정화 일간에게 굉장히 힘든 어떤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해자축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 축이라는 동토의 기운이 굉장히 얼어붙어 버리는 계절입니다. 한겨울 시베리아 땅 위에 눈이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빙하 속에 사는 자, 그런 어떤 정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축일주가 남자다라고 칠 때 해자축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 숙이라는 관성의 에너지, 자식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이 집에 대해서 뭐 더 살갑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남자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집에는 별로 들어올 마음이 안 생기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지내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기기 좋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 왜 저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 저렇게 밖으로만 돌까? 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너지적으로 내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 기운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 그런 어떤 현상, 그런 쪽으로 찾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축이 여자다라고 칠 때는 해자축 월이 시댁이 됩니다. 자, 수극화, 나를 극하는 관성이라는 남편과 그 관성을 도와주는 금이라는 에너지 인성, 시어머니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는 금수로 인해서 굉장히 시댁으로 인해서 말 못할 고통에 결혼 생활이 놓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시집살이 뭐 강한 시어머니로 인해서 정말 한많은 어떤 인생을 보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힘든 해자축월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정축일주 해자축월에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화기가 굉장히 이렇게 꺼지기 쉬운 이런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심장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 전체적인 구성을 전혀 보지 않고 지금 그냥 일주와 계절을 대입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12운성의 기운도 마찬가지로 나의 사주 구성 속에서 아무리 예를 들면 12운성의 기운이 뭐 어머니라든지 아버지가 나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사주, 본 사주 속에서 나의 엄마라든지 아버지의 모습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시기에 그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부모의 역할로서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본 씨앗, 본디의 그 씨앗 속에는 부모의 역할이 약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씨가 약하다라고 해서 환경이 만약에 좋은 환경일 때는 그 씨앗도 좋은 씨앗으로 이렇게 발화가 된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 활기찬 하루로 또 오늘 하루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